자, 그래서 이거 의문 한번 보고요. 자, 오늘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정말 아주 천천히 들어갈 겁니다. 아주 천천히 들어갈 건데 뭐부터 할 거냐면은 우리가 중학생 때부터 배워왔던 이 중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개념적 지식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오늘 해볼 거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뭐 중학교 1, 2, 3학년도 마찬가지고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학습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누적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배웠던 문학 개념이나 이런 것들 중에요. 의외로 초등학생 때 배웠던 거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쌤은 과거 초등학생도 가르쳐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가르쳐봤어요. 다 가르쳐보니까 초등학생 때 배웠던 게 중학생 때 어떻게 나오고 중학생 때 배웠던 게 고등학생 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느껴왔었거든요. 현장에서 가르치고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쌓아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쌓아갔을 때 그런 것들이 그 다음 학년에 빛을 발하고 그 다음 학년에 빛을 발하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 느끼게 하고 싶어. 근데 그걸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이 정말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걸 얘기를 하면서 아주 천천히 얘기할 건데 어차피 순서대로 나가면서 의문을 자습서하면서 한 번 더 할 거야. 한 번 더 할 거고 여러분 학교에서 프린트도 나올 거거든요. 프린트 관련해가지고 그걸로 수업하면서 어차피 한 번 더 할 거야. 근데 그때는 핵심만 짚을 겁니다. 핵심만 짚고요. 오늘은 그냥 이 모든 원리와 아주 기초적인 이제 그 기본 그 개념과 같은 것들을 좀 하나하나 짚으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들었는데 좀 지나면 좀 이렇게 머릿속에 아리까리할 수 있어요. 그럼 아리까리하다라고 하면은 오늘 했던 요 수업을 다시 한번 듣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추천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이 공부가 한 2일차, 3일차 정도 쌓였다 싶으면 그때는 문제를 정말 많이 푸는 게 좋습니다. 문법은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 뭐 수학도 선행해보고 했을 거니까 수학 모의고사 해보면 왜 3점짜리 문제 있잖아요. 그쵸? 3점짜리 문제 중에서 정말 그 뇌 빼고 계산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 같은 게 이제 문법이라고 보면 돼요. 문법적인 개념, 문법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들어와 있으면 그냥 수학 문제 풀듯이 풀면 돼. 쌤도 정말 글이 안 읽히거나 이 글 읽는 건 컨디션에 따라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글이 잘 안 읽어지거나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법 문제 풉니다. 그 정도가 되려면 이제 개념들이 좀 잘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 개념들을 오늘 좀 잘 잡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알죠? 자, 일단은 음운이라고 하는 거는요, 음소와 운소가 합쳐진 말입니다. 음소와 운소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면 음소와 운소가 뭘까요? 음소와 운소는 처음 들어보는데, 맞아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들어보는 개념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어찌됐건 이 음운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중학생 때 어떻게 배웠느냐라고 하면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음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말의 뜻이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음운에 대한 개념이 약한 학생, 좀 이렇게 아리까리한 학생들은 이게 단어에 의미랑 관계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의미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뭐냐면요, 소리의 단위입니다. 소리의 단위. 그래서 입 밖으로 나오는 또는 이제 코를 통해서 공기로 이제 흘러나오는 이 모든 소리와 관련된 개념들이 바로 음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소리의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음운을 크게 중학생 때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뭐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음, 모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였어요. 여기까지 우리 중학생 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음운이라고 하는데,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소리의 길이를 음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네가 왜 소리의 개념이고 소리의 단위인데?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쌍들 있죠? 이 쌍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학생 때 어떤 교과서에 이게 설명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명이랑 비슷합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미음과 비읍이 달라졌어. 미음과 비읍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자음이 달라졌어. 어떤 자음이 달라졌더니 뜻이 바뀐단 말이야. 자, 그러함으로 우리는 음운의 개념을 어떻게 가져봤는데?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미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더니 뜻이 바뀌었네. 소리가 바뀌면서. 근데 소리가 바뀌면서 뜻이 안 바뀌어. 그러면 그거는 음운이라고 할 수 없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뭐 이 형태라고 한다든지 또는 이제 같은 형태소로 보는 거야. 소리 값이 다른데 같은 형태소로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음이 그러면 왜 음운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뀌면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간단하게 말해서. 자, 그래서요 미음과 비음뿐만 아니라 기억도 마찬가지고요. 쌍기역도 마찬가지야. 물불 했더니 전부 뜻이 다 달라져. 맞죠? 자, 이런 증명 방식으로 모든 자음들을 다 대입시켜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뜻이 달라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러함으로 자음은 뭐가 되는 거야? 음운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요 요렇게 딱 하나의 음운 요소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쌍을 뭐라고 하느냐? 쌍을 최소 대립쌍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저기 뭐냐 내신 문제보다는 주로 수능 문제나 저기 모의고사 문제 좀 자주 나옵니다. 최소 대립쌍과 관련해가지고. 자, 그래서 얘네를 최소 대립쌍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 강궁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모음 바꿔가지고 궁 그다음에 뭐 공 이렇게 했더니 뭐가 있을까? 개인 뭐 이렇게 했더니 뜻이 다 달라져. 맞죠? 자, 그래서 아, 오, 우, 에 얘네들이 다 공통적으로 모음이야. 소리가 달라졌더니 뜻이 다 바뀌어 버렸네. 뭡니까? 모음 역시 음운으로 볼 수 있겠구나. 자, 다음 소리의 길이 마찬가지죠. 눈, 벌, 배 이런 식으로. 자, 소리의 길이 차이로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음운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음운이 왜 음운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최소 대립쌍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음운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쌤이 아까 여기 얘기하면서 발음기관, 선생님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말로 소리를 냈어. 그래서 소리의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러면 음운일까? 라고 했을 때 음운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에 해당하냐면요, 음성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음운이랑 음성이랑 뭐가 다른데요? 자, 음운은요,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음성이라고 해. 그런데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음성을 우리는 음운으로 받아 적을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받아 적을 건데? 못 받아 적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음성은 숫자가 무한합니다. 숫자가 무한해요. 자, 반면에 음운은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숫자가 유한해요. 그래서 수가 유한합니다. 숫자가 유한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나라마다 음운의 수는 다를 수밖에 없어. 왜? 소리라고 인식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거 중학생 때 했을 수도 있는데 P와 F를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밖에 못해요? 피읍이라고밖에 발음을 못해. 그런데 얘네 다 피읍이야? 아닙니다. P는 P, F는 V야. 그래서 F는 마찰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읍을 마찰음으로 표현할 수 없어. 왜 그런데? 마찰음의 개수는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죠. 정확하게 시옷, 쌍시옷, 히읗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제외한 마찰음은 우리는 표기할 수 없어. 맞죠? 반대로 우리말에 된소리가 있습니다. 디귿과 쌍디귿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뭐밖에 표현 못합니까? D로밖에 표현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서양인들, 특히나 서양인들이 우리나라 말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된소리죠. 도대체 드랑 뜨랑 무슨 차이인데? 우리는 아는데 걔네는 몰라. 왜 그런데? 음운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얘기하면 요걸 예시를 들어준 거는 음운은 일단 첫 번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적인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입으로 튀어나오는 건 뭐다? 음성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음운의 종류. 자, 음운의 종류 하면서 아까 쌤이 음운이 음소와 운소로 구성된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음소는 뭐에 해당하냐면요, 분절 음운에 해당합니다. 자, 분절이 무슨 뜻입니까? 분절, 나눌 분자, 나누는 거야. 끊는 거고, 절은 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누고 끊이는 게 용이한 이제 음운 또는 이제 그런 거를 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손이랑 잘 나누어지는 소리를 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분절 음운은
간단합니다. 뭐 자음, 모음, 반모음. 자, 자음, 모음만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음, 모음 했을 때 얘네는 그냥 생긴 모양에 따라서 저기 뭐냐 소리가 다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오에서 아로 바뀌면은 오, 아 명확하게 그냥 발음이 바뀝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분절 의문이라고 한다면 비분절 의문은 뭐냐면요,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는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운소라고 합니다. 얘네를 운소라고 해요. 자, 그래서 현대국어에서요, 운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리의 길이. 현대국어라고 하는 건 옛날 국어는 그럼 아니었나요? 네, 옛날 국어는 아니었어요. 옛날 중세국어 때는요, 우리말에 성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조를 표시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조 총 이제 크게 이제 이 표시하는 거로는 3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개의 성조가 있었고, 나중에 여러분들 2학기 되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처럼 우리말도 성조가 있었는데 지금 다 사라졌죠. 성조가 사라진 대신에 남아있는 게 바로 소리의 길이입니다. 이 소리의 길이로 이제 말의 뜻을 좀 구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조가 있는 도시에 살고 있죠. 블루베리 스무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조가 있죠. 경상도는 성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상도 방언은 그 옛날의 성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음이라고 해야 될까? 말의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그걸 더 어려워합니다. 장음, 단음을 더 어려워해요. 왜냐면 우리는 눈 이렇게 하잖아. 근데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음의 차이를 안 두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특징이죠. 어찌됐건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소리의 높낮이, 말하기, 이 목소리의 어떤 세기, 목소리의 크기, 이런 것들이 전부 비분절 의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제 의문은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다음 위로 다시 올라와서요, 분절 의문에 대해서 보면요, 자음과 모음의 개념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자음은 뭐였습니까? 자, 기억을 떠올리세요. 우리 발음기관을 통해서 공기가 나올 때요,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주면, 방해를 주면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자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요, 우리는 얘네를 장애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모음은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비장애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배웠던 거라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요 반모음입니다. 반모음. 자, 그래서 이 반모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일단은 모음을 2가지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봐야 되는데, 모음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모음과요, 두 번째 이중모음으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가르는 기준이 뭐였느냐라고 하면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 에 변화가 없으면 단모음이고요, 변화가 있으면 이중모음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단모음, 변화가 있으면 이중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단모음은요, 첫 소리와 끝소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음해 보면 됩니다. 우리 발음할 때 아 이렇게 발음하면요, 아라고 하는 이 발음은 내가 처음 입을 벌리는 순간부터 소리를 끝까지 그만 낼 수 있는 데까지 낼 때까지 모양이 똑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 이렇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처음 냈던 소리를 끝까지 유지해서 낼 수 있어요. 아, 오, 위, 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끝까지 낼 수 있는데,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요, 첫 소리가요, 끝소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이야,
야 이렇게 발음하는데 처음에는 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 야 이렇게 발음하면서 턱과 혀의 위치가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야, 여, 요 이런 발음은요 처음 낼 때만 야 소리 나고요 뒤에는 계속 아 소리만 납니다. 야 소리를 내면은 처음에 짧게만 야 소리가 나고 뒤에는 계속 아 소리가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첫 소리와 끝 소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첫 소리와 끝 소리가 다른데 자 그러면 첫 소리가 각각 다른 두 개의 소리가 또는 여러 개의 소리가 합쳐졌기 때문에 다른 거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자면 반모음은요 크게 반모음 이와 반모음 오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모음 오우는요 그냥 합모음입니다.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반모음 오우 계열 또는 반모음 이 계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반모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야라고 하는 발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반모음 이 플러스 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빠르게 발음하면 야가 됩니다. 이야를 빠르게 발음하면 야가 돼요. 또는 이야 빠르게 발음하면 야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요는 무슨 계열이냐라고 했을 때 얘가 있으니까 왠지 반모음 O일 것 같으니까 같은데 아닙니다. 얘도 반모음 E 계열입니다. 반모음 E 플러스 O가 되면요 요가 됩니다. 빠르게 발음하면 요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반모음 E 계열 그 다음에 반모음 O 계열은 O 플러스 L을 합쳐서 어떻게? 왜 이렇게 발음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이중모음은 한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반모음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반모음이 뒤에 붙어 있는 애는 하나 그래서 반모음이 앞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럼 선생님 얘네 둘 순서를 바꿔도 돼요?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R을 먼저 발음하고 E를 발음하면 야 발음이 안 생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반모음은 대부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뒤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의입니다. 의는요 의를 먼저 발음하고 그 다음에 이를 발음합니다. 의 이렇게 발음하죠. 자 그래서 얘만 반모음이 뒤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받아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는 반모음이 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의가 반모음인지 이가 반모음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반모음 이가 뒤에 붙어 있는 형태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지금 여기에서 반모음의 개념적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이 반모음의 개념적 의미는 정확하게 뭐냐면요 교과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모음의 성질 반과 자음의 성질 반씩 가지고 있는 걸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모음의 성질 반과 자음의 성질 반을 가지고 있는 걸 반모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모음의 성질 중에서는 뭘 가지고 있는데 자음의 성질 중에서는 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학년부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서술형 단용 비율이 높아지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써낼 수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모음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성질을 말하는 거냐면 비장애음의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발음할 때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음의 성질 반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거기에 플러스 자음의 성질은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중모음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어? 반모음 이 플러스 아가 합쳐져서 야가 된다며. 자 그러면 요 이중모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모음과 뭐가 합쳐져야 되느냐? 단모음이 합쳐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단모음이랑 결합하는 애들은 뭐야? 원래 자음이잖아. 맞죠?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모음과 모음이 결합해버렸죠. 자 그래서 자음의 성질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단모음과 결합한다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음기관을 통해서 공기가 나올 때 장애를 받지 않는 모음의 성질과 그 다음에 단모음과 결합한다는 점에서 자음의 성질 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반모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다음 음절 넘어가 볼게요. 자 요 음절 넘어가면서요 음절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발음의 최소 단위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발음의 최소 단위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왜 음절이 아닌데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기억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얘는 생긴 대로 부른 거야? 생긴 대로 안 부르는 거야. 이 문자의 이름을 부른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발음의 최소 단위라고 했을 때 얘를 그러면 발음할 수 있어? 없어. 자음은 반드시 뭐랑 결합해야지만 소리가 납니까? 모음과 결합해야지만 소리가 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기억은 음절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모음은 음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음절이 될 수 있어요.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지식을 다시 한번 잠깐만 점검을 해보자면요. 우리는 음운을 배울 때요. 초성, 첫 소리죠. 초성에 있는 이응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우리가 음운으로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음운이 아니라고 배웠어. 음운으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배웠어.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증명 방식 그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발음합니까? 아라고 발음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요것도 어떻게 발음합니까? 아라고 발음합니다. 얘네 둘은 소리가 똑같네. 글자가 다른데도 소리가 똑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저씨라고 쓰나,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아저씨라고 쓰나 우리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어거지로 읽으려면. 맞죠? 자, 그래서 얘도 아저씨고 얘도 아저씨야. 그러면 이 이응은 지금 얘는 채워져 있고 얘는 비워져 있는데 이응이 지금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음운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그러면 종성에 나오는 이응은요. 음운으로 칩니까? 네, 음운으로 칩니다. 배웠었죠? 그럼 왜 음운으로 치는데? 자, 가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에 받침 이음을 붙였습니다. 얘 이제 뭐라고 부르는데? 강이라고 부르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달라지면서 리노 라고 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뜻이 달라집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소리의 단위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종성에 나오는 이응은 음운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아라고 하는 글자를 몇 개의 음운으로 봅니까? 한 개의 음운으로 봅니다. 반면에 가는 몇 개의 음운으로 봅니까? 두 개의 음운으로 봅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한 개의 음운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얘는 뭐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모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음은 없는 애니까. 맞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말의 음절은요. 이 초성에 이응이 나오냐 이응이 나오지 않느냐 두 가지. 자, 다음 우리말은 받침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받침이 붙느냐 받침이 붙지 않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라고 해서요. 2 곱하기 2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우리의 음절은 네 가지의 구성으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음절은요. 첫 번째 모음 하나로만 구성된 음절이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자음 플러스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음절이 있죠. 자, 다음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음절이 있죠. 마지막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자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예시 한번 만들어 보면 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글자 왜 이런 것들 그렇죠? 자, 다음 자음 플러스 모음은요. 초성이 이응이 아니어야겠지. 가 이런 애들. 자, 그러면 모음 플러스 자음은 뭐겠어요? 초성이 이응이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밑에 받침이 있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 맞죠? 자,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은 뭐겠어요? 자, 초성이 이응이 아니면서 동시에 뭐가 있는 거? 받침이 있는 거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글자들이 바로 그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이겠죠. 자, 이
중성에 나오는 이응은 우리가 음운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강이라는 글자에 적혀 있는 이 받침 이응은요 자음으로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그 음운에 대한 개념을 갖추고요. 뒤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모음부터. 자, 그래서 우리는 모음 아까 배웠습니다. 비장의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단모음표 외웠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요 단모음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거의 그냥 피부처럼 그냥 머릿속에 문신처럼 그냥 딱 이렇게 새겨 놓으세요. 알겠죠? 왜냐면 이렇게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기준입니다. 기준, 분류 기준.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나눕니다. 우리 중학생 때는 뭘로 배웠어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 이렇게 배웠다, 그렇죠? 자, 그런데 뭐 어떤 교과서에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고 그대로 적혀 있는 데도 있고 다른 데는 뭐 혀의 앞뒤 위치 이렇게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모음 사각도라고 해가지고 요 사다리꼴 사각형 모양 있죠? 얘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얘가 뭐냐면요. 이 각각의 음운마다 모음마다 어느 위치에서 그러니까 입 안에 어느 위치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입 안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입 안에 어느 위치에서 혀가 이제 위치하고 발음이 되는가를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눕니다. 설이 무슨 뜻입니까? 혀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전설과 후설로 나누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입술 모양에 따라서 또 나눕니다. 자, 그래서 원순할 때 순이 뭡니까? 입술을 뜻합니다. 원은 뭘만 하는데 동그라미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요. 입술에 힘을 주어서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표현하는 이제 모음을 뭐라고 한다? 원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평순 모음은 뭐냐? 그냥 평소에 있는 그대로 이제 그 모양 그대로 발음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옆으로 찢어지죠. 자, 그래서 얘를 평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반면에 입술에 힘을 주는 거는 원순 모음입니다. 알겠죠? 그냥 동그랗게 만들면 힘을 줘야 되니까. 자, 다음 혀의 높낮이.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도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구분을 하죠. 자,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갈 때마다 혀의 위치가 점점점 내려감에 따라서 턱도 같이 내려갑니다. 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턱이 아래로 내려간 아래 턱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 턱이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만큼 입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음표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하면 이 소리 나는 대로 얘네를 구분해가지고 외우기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이가 어디였더라? 이 발음하면서 찾기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의 차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의 차이는요 되게 미세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발음할 때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내가 이게 뭐였더라라고 막 떠올리려고 할 때 내가 직접 발음해 본다고 해서 이게 쉽게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자음은 생각보다 되게 잘 떠오릅니다. 이 자음, 이 좋은 위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되게 잘 떠오르거든요. 근데 모음은 아니야. 그래서 모음은요 그냥 문신처럼 새겨서 외워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기준은 기준대로 따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돼. 왜냐면 요 개념이니까. 안에 있는 표는 그럼 어떻게 채우느냐라고 했을 때, 자, 키위를 주게 뭐 다른 외우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렇게 딱 한마다 외워놓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문제 풀다 헷갈린다. 그냥 옆에다 표 그리세요. 알겠죠? 이게 시간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안 헷갈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모음 일단 알아두고요. 자, 이중모음만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중모음에요.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반모음 이 계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모음 오우 계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모음 이 계열이 더 많아요. 얘네들이 다 반모음 이 계열입니다. 야요요유 예예 이런 애들 있죠. 자, 이런 애들은 이 플러스 야, 이 플러스 여, 이 플러스 예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반몽 오우 계열은요 와, 왜, 워, 왜 얘는 4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거. 요거 쌤이 안 짚었다. 이 왜와 위 얘네들 우리 단모음표 있잖아, 그치? 원수 모음에 있죠. 왜, 위. 자, 그런데 얘네들은 우리가 평소에 발음할 때 왜, 위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이렇게 발음해요. 자, 그러면 발음하는 모습으로만 봤을 때 왜, 위라고 하면서 입술 모양이 변한단 말이야. 그럼 얘네 이중모음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얘네는요 단모음처럼 발음할 수 있기 때문이야. 알겠죠? 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쌤 살짝 보여줬어요. 왜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얘가요 잠깐만 소리 나오는 게 아니라 숨이 멎을 때까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런데 지금 이 발음하는 건 이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그 중간에 애매한 발음이 있거든요. 왜 계속 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 소리를 계속 낼 수 있는데 발음하기 어려워. 위도 마찬가지라. 위라고 하면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모음처럼 발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모음으로 분류가 가능하지, 단모음처럼 발음이 가능하다는 건 입술이 동그랗게 되어 있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가 있고,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발음하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발음할 때는 그냥 왜, 위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요 얘네들은 뭐냐면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왜를 간단하게 보자면요 얘는요 발음 기호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해도 발음할 수 있고요. 아까 이중모음처럼 왜 이렇게 되면요 얘는 어떻게 발음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발음되는 겁니다. 왜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는 요 두 개로 발음이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자, 이러고 다시 반모음 5계열 넘어볼게요. 자, 반모음 5계열 4개 있다고 했습니다. 와, 워, 왜. 자, 그 다음에 요 의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아까 짚었죠. 여기 교재에서는 의와 이 중 어느 것이 반모음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이제 뭐 교과서나 참고서나 문제집이나 이런 거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좀 이제 다른 거에서는 이제 이 반모음 이가 의 뒤에 붙어 있는 형태다 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만 주세요. 웬만하면 잘 안 물어보는데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분명히 선생님께서 다뤄주실 거야. 학교에서 다뤄줘야지만 이제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모음 이렇게 하고요. 다음 자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20페이지. 자, 자음은 아까 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간에 방해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방해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발음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 자음은요, 일단 첫 번째 조음 위치. 조음 위치라고 하는 건 발음되는 위치를 말합니다. 발음되는 위치. 자, 다음 두 번째는 조음 방법입니다. 발음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 발음하는 방법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 울리냐 안 울리냐로는 안 울림 소리가 울림 소리죠.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라고 해서요. 울리냐 안 울리냐로 나눌 수 있고요. 얘된 거로 나누면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도 나눴습니다. 맞죠? 자, 일단은 그러한다, 하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기만 해놓고요. 조음 위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음 위치는요, 우리가 예전에는 다 한글로 배웠어.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천자 소리, 열인천 소리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요거를 한자로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중학생 때 썼던 교과서 중에 그 한자음을 쓰는 교과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봤으면 익숙할 텐데 안 봤으면 좀 새로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입술 소리 어디 소리입니까? 말 그대로 양 입술을 이제 붙였다 뗐다 하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맞죠? 마마마, 바바바, 파파파. 맞죠? 자, 다음 잇몸 소리는 베이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한글 창제 원리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혀 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기억납니까 혹시? 여기 입이 있고요. 혀가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리는데 혀가 윗 잇몸에 이렇게 붙었다 떼집니다. 모양이 마치 뭐 같아요? 니은 같다, 그렇죠? 그래서 느은이 바로
우리 자음의 기본자 5가지 중에 하나였죠. 여기에서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니은, 디귿, 티귿, 해상디귿 이렇게 나왔잖아. 맞죠? 자, 그래서요.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잇몸 소리는요. 무엇을 합친 거냐면 치음이라고 해서요. 잇 소리도 있었습니다. 잇 소리에 시옷 있었죠. 시옷에서 이제 가을 때는 뭐 치읓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시옷과 치읓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발음할 때 여기 윗 잇몸 있죠. 윗 잇몸인데 윗 잇몸이 정확하게 어디냐면 여기에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앞니야. 앞니가 있고요. 앞니 바로 위에 잇몸 있죠. 뒤쪽에 여기를 윗잇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윗잇몸과 뭐가 만나느냐? 여기 혀끝이 만납니다. 윗잇몸과 혀끝이 만나서 나는 소리를 치조음 잇몸 소리라고 합니다. 자, 다음 센 입천장 소리. 자, 센 입천장 소리는요. 우리 여기 입안이라고 치면은 여기 입천장 부분. 자, 우리 입천장 위에 보면 거북이 등딱지 같이 딱딱한 부분이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센 입천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센 입천장을 한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경구개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왜 경구개냐면요. 이 구개가 무슨 뜻이냐면 입천장을 뜻합니다. 경은 뭘 뜻하냐면요. 단단한 정도를 뜻해요. 우리가 그 딱딱한 거 뭐 경도를 잰다 뭐 이런 말 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단단한 입천장이라고 해서 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걸 경구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름 입천장 소리. 우리 딱딱한 등딱지, 거북이 등딱지 같은 입천장에서요.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말랑말랑해지는 입천장이 있었어요. 여기 말랑말랑해지는 입천장이 우리 양치질하다가 지금 소리 나잖아. 맞죠? 자, 그래서요. 여기는 구개, 입천장은 입천장인데 살이 연한 거야. 그래서 연구개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후음. 후음은 우리 목 아프면 인후통 있다고 하잖아. 그치? 인후통. 이 후가 바로 목구멍을 뜻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후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입술 소리, 순이 아까 입술 그 입술을 뜻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양수는 양입술 소리에서 나는 소리. 자, 그다음에 치조는 잇몸을 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잇몸 소리. 자, 그다음에 경구개, 센 입천장 소리, 연구개,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후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좋은 방법에 따라서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얘네는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였습니다. 자, 다음 비음과 유음은요 우리가 울림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노래 부르다 보면은 이 비음과 유음을 많이 씁니다. 비음과 유음을 많이 쓰는 이유는 랄랄랄랄라 나나나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이유는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리듬이 생기기 좋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비음과 유음은 울림소리다. 자, 그리고 요 안 울림 소리 애들은요 또 구분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느냐?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서요 파열, 마찰, 파찰, 마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게 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그 설명 나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보고 좀 이제 알도록 하고요. 파열음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나오다가 한번 막았다가 열립니다. 맞죠? 공기의 흐름 통로가 공기의 흐름 통로가 한번 막혔다가 열립니다. 마마마, 파파파, 따다다, 따따따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다음 마찰음. 그 다음에 마찰음 먼저 볼게요.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나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습니다. 막히는 게 아니고 통로를 좁혀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기를 좁혀주면서 공기의 마찰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걸 마찰음이라고 하고요. 자, 파열의 성질과 마찰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파찰음이었죠. 자, 그럼 파찰음의 개념적으로 무엇이냐? 소리가 나올 때 막아주기는 한번 막아줘요. 한번 막아줬다가 열 때 원래 크기를 그대로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열 때는 조금만 열어줍니다. 즈 한번 막았다가 열어주는데 열어줄 때 살짝만 열어줘서 소리를 마찰시킵니다. 자, 그래서 마찰음의 성질과 파열음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파찰음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파열음, 마찰음, 그 다음에 파찰음 얘네 셋을요 또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소리의 세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누는데요. 자, 예사소리는 뭐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드럽게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죠. 자, 그 다음에 된 소리는 뭐냐? 성대의 근육에 긴장을 줍니다. 성대의 근육에 긴장을 주어서요, 소리를 단단한 소리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뜨, 끄 이런 거 맞죠? 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뭐냐면요, 성대의 긴장을 줌과 동시에 숨까지 거칠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 트, 크, 츠 성대의 긴장을 주면서 소리까지 거칠게 나오는 거를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된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우리가 이 표를 외울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사소리만 외웁니다. 맞죠? 자, 된 소리, 거센 소리는 어차피 따라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안 울린 예사소리 5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다, 사자, 가 이렇게 됩니다. 바다, 사자, 가. 그러면 나머지 안 울린 소리는 하나밖에 안 남아요. 히읗밖에 안 남습니다. 바다, 사자가, 해. 알겠죠? 자, 다음 비음, 유음 있습니다. 자, 비음 3개 있었습니다. 니은, 이음, 미음 이렇게. 자, 다음 유음, 리을 있었죠. 자, 비음이 무엇입니까? 비자가 코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코로 공기가 흐르는 거를 이제 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음은요, 우리 입을 앙 닫고 있어도 이 윗니 아랫니를 딱 닫고 있어도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래서 공기가 코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유음은요, 우리가 유자가 흐를 유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흐름 소리라고도 합니다. 자, 어떻게 흐름 소리냐? 우리가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발음하면은 혀 끝이 입천장에 붙었다 떼지면서 공기가 어디로 나가느냐? 이 혀의 양옆으로 흘러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유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음 여기까지 보고요. 자, 다음 음운의 변동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야.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는요, 중학생 때 배웠던 개념이 거의 80%입니다. 중학생 때 배웠던 개념이 거의 80%고요. 새롭게 배운 개념은 한 30%밖에 안 돼. 자, 그리고 이 교체 부분 보면요, 교체는 중학생 때 배웠던 거 한 50%, 새롭게 배우는 건 50%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첨가 축약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배우는 게 한 70% 이렇게 나올 겁니다. 탄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교체가 가장 이제 많은데요. 종류는 일단은 저기 맨 옆에 음운 변동의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음운 변동. 자, 그러면 음운의 변동이 무엇이냐? 음운의 변동은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만나가지고 음운의 변화가 생기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음운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음운의 변동은요,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고요. 교체는요, 전체 음운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 바뀌는 거잖아, 교체는. 자, 반면에 탈락, 첨가, 축약은 전부 음운수의 변화가 있죠. 당연한 이야기. 자, 그래서 일단 교체를 먼저 한번 볼 건데요. 교체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 자, 우리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듣는 개념이기는 한데요. 음절 끝소리 규칙의 내용은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여러분들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을 배우면서 우리의 음절, 그 중에서도 받침에 오는 소리, 받침이 끝소리죠. 끝소리에 오는 애들은 소리가 7가지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걔네들이 누굽니까? 얘네들입니다.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가느다란 물방울. 자, 그래서 얘네 7개로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밑에 볼게요. 대표적인 게 디귿이죠, 디귿. 우리는요, 실제로 다 있는 말이죠. 뭐였지? 이건가? 자, 그 다음에 얘네 전부 낫으로 발음합니다. 발음상에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발음상으로 구별 가능합니까? 구별할 수 없어요. 왜? 다 소리가 똑같으니까. 다 낫이야. 맞죠? 자, 그래서
받침 발음으로 아 이러면서 혀 끝이 윗잇몸에 닿는 발음 받침 발음은 전부 디귿 받침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다음 비읍 피읍 비읍으로 발음되고요. 기역 쌍기역 키읔 기역으로 발음됩니다. 자 그래서요 마찬가지로 요 입과 요 입도요 그냥 소리만으로는 우리가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왜? 소리가 똑같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똑같은데요. 내용이 똑같은데 말만 어려워졌어요. 말만 어려워졌는데 음절 끝소리 규칙이 그래서 어떤 환경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거를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근데요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면 그냥 진짜 1 더하기 1은 2처럼 되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냥 이렇게 어려운 말로 풀이가 돼 있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받침이 있어야지만 난다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받침이 있는 어떤 글자가 있어. 얘는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뒤에 어떤 글자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 맞지? 그게 경우의 수잖아. 자, 그러면 아예 안 오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글자가 오는, 음절이 오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음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의문의 변동입니다.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뭐가 만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어떤 글자가 올 때요. 뒤에 하나의 글자가 올 때 받침에 있는 애랑 초성에 있는 애가 만나야지 의문의 변동이 생겨. 따지고 보면. 맞잖아. 만나야지. 얘랑 얘 받침이 있어. 받침끼리 만나가지고 음대 변동이 일어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맞죠? 자,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얘랑 반응하는 경우의 수겠지. 자, 그러면 이 끝소리 다음에 뒤에 올 수 있는 소리는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집니다. 왜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는 뭐야? 초성이 이응인 글자. 자음으로 시작하는 글자는 뭐야? 초성이 이응이 아닌 글자.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로 보자면 뒤에 오는 글자는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있을 거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있을 겁니다. 이 경우의 수 세 가지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 세 개가. 자, 그래서 뒤에 오는 형태소가 없을 때, 뒤에 아무 글자가 안 올 때 음절 끝소리 규칙 당연히 일어나지. 맞죠? 옷, 입. 글자 하나밖에 없는데, 음절 하나밖에 없는데. 자, 다음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온다는 건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쉽게 그냥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뒤따라온다는 거야. 자, 어떤 형태소든 상관없이 이 지금 형태소에 대한 개념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좀 약하면 잘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 말은 모두 형태소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형태소가 아닌 말은 없거든. 아닌 단어는 없어요. 자, 그래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옷과 입도 이런 식으로 뒤에 이음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받침 발음이 뒤에 그대로 연달아 나서 발음될 경우가 없습니다. 왜? 뒤에 모음이 아니라 자음으로 꽉꽉 소리가 차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반면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자, 이거 많이 봤을 겁니다. 요거는 발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 시라고 발음하죠.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오, 단이라고 발음합니다. 얘의 기본 발음은 이거야. 맞지? 옷의 기본 발음은 요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시옷이 그대로 연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우리는 연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위에 오시는 시옷이 연음되었고요. 자, 다음 밑에 오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옷이 디귿이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대표음이라고 합니다. 대표음. 중학생 때 딱 이렇게 배웠어요. 대표음으로 변경한 뒤에 뭐 한다? 연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랑 안이 무슨 차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데 라고 했을 때 요거까지 중학생 때 그대로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느냐? 자,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배웠냐면요, 그때 중학생 그 당시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전미사라고 배웠어. 자, 그런데 조사, 어미, 전미사 셋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실질적인 의미를 안 가지고 있어요. 단어가. 조사의 뜻 있어? 없잖아. 은는이가 을를 여기에 뜻 있어? 없습니다. 맞죠? 자, 반면에 조사, 어미, 전미사는 문법적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 역할만 하는 형태소를 뭐라고 하냐면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형식 형태소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형식 형태소의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식 형태소가 아닌 애들은 다 얘 반대예요? 네, 얘 반대입니다. 왜냐면 얘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 요 두 개로 나눈 기준이 요 이제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이야. 이 형태소는 또 다른 개념으로 또 두 개로 나뉘기는 하거든. 근데 걔는 그냥 다른 세상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와 안으로 나눴어. 뭐야? 안으로 나눴 뭐야? 이와 안으로 나눌 때요. 그렇다. 마시겠다. 그러네. 자, 일단 봅시다. 자, 그래서 안이라고 하면요, 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 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은요,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가 아니면 다 형식 형태소고요, 형식 형태소가 아니면 다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받침 발음을 가지고 있는 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왔는데 걔가 의미 없이 문법적인 역할만 하고 있으면 형식 형태소가 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시옷이 그대로 연음돼 가지고 옷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옷 받침 소리 뒤에요, 실질 형태소,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요,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라고 하면은 그냥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뭐가 실제 형태소에 뭐가 어쩌니 막 생각하지 말고 예시로 개념적으로는 뭘 떠올리냐면 저거 쌤이 얘기했던 옷이 5단 있죠. 요거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걔네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제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는 그냥 옷이 5단 딱 생각한 다음에 얘가 뜻이 있는지 아니면 문법적 역할만 하는지만 판단해가지고 규칙에 따라서 나누면 됩니다. 얘는 예외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하는데 그거를 안 하다 보면은 이거는 왠지 이 발음일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꼭 알고 있도록 하고요. 자, 다음 된소리대기 보겠습니다. 자, 된소리대기는요, 쌤이 아까 뭐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무작정 외워야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얘네들입니다. 근데 얘는 좀 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를 외우고요, 얘네를 외운 다음에 뭘 하냐면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예시 단어들 있잖아. 이 예시 단어는요, 내가 그냥 딱 맞닥뜨렸을 때 직접 발음해보고요, 얘네가 이 4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 있으면 돼. 왜 그러냐면요, 이 국밥을요, 우리는 국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갈등을요,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선생님 저 갈등을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본인 발음을 고치세요. 알겠지? 잘못된 발음이니까. 자, 그래서 발전도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우리 된소리대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평소에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발음해보면 이게 된소리로 나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어. 그래서 된소리대기가 예를 들어서 이루어져, 내가 발음을 해보니까 된소리대기가 확실히 일어나. 그러면 이 일어나는 현상이 여기 이 4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내가 찾아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는 그냥 닥치고 외워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를 4개를 외워놓고 나면은 나머지는 쉽게 조금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놔야지 그래도 좀 그 객관식 문제 같은 거 풀거나 이럴 때 좀 잘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나중에 시험 대비하면서 뭐 시험이 한 2주 남았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까지 다 외워줘야 됩니다. 왜? 얘네들 여러분들 서술형한테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음절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해서요. 요거는요 음절 끝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음절 끝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꼭 기역 디귿 비읍 받침이 아니어도 돼. 뭔 말이야? 기역이든 키역이든 상관없고요. 시옷이든 히읗이든 쌍시옷이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비읍도 뭐야? 비읍 또는 피읍으로 와도 된다는 거야. 얘네 받침 뒤에서 있는 안 울림 예사 소리들 된소리로 바뀔 수 있는 애들은 뭐밖에 없어요? 바다사자가밖에 없습니다. 왜? 얘네들만 된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얘네 뒤에 나오는 바다사자가가 된소리로 변하는 게 바로 음절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된소리로 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말음이라고 해서요. 용언의 어간 말에 미음 미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은 받침이란 이야기야. 자, 감고, 간다 이런 애들 감고라고 하면은 감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맞죠? 자, 이 동사의 뒤에 고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뚝 나눠주면은 이 변하지 않는 부분 감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간이라고 하죠. 뒤에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미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어간과 어미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도 사실 중학생 때 되게 희미하게 배우긴 했어요. 근데 제대로 배운 건 아니야. 그런데 좀 잘 그 머릿속에 개념이 안 잡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면 동사용용사가 있었죠. 이 동사용용사는요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 이 어간의 마지막 받침 발음에 미음과 미음이 있으면은 뒤에 바다사자가 어떻게 된다? 바다사자가 아니에요. 비읍 빼고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이 어떻게 된다? 된소리로 변한다. 알겠죠? 자, 다음 한자어 리을 뒤에서 요게 좀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한자어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갈등과 발전이 한자어라는 건 알아야 돼. 그것까지 모른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어요. 외워야지. 맞죠? 자, 그래서 한자어까지 전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자어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얘를 발음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된소리로 발음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위에 나오는 두 개에 해당이 안 되잖아. 얘네 둘은. 갈등과 발전은.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음할 때 갈등이라고 안 한단 말이야. 발전이라고 안 해요. 발전이라고 하고 갈등이라고 해. 맞죠? 자, 그래서 얘는 한자어 리을 뒤에서 또 마지막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형사형 어미라고 했을 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소 라고 하면요. 자, 이 가다라고 하는 건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갈 장소라고 하면요. 장소를 꾸며주는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관형어의 역할을 합니다. 자,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데 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다라고 하는 어간과 어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라고 하는 어미를 없애고 여기 리을이라고 하는 어미를 붙였더니 갈 장소, 갈 길, 놀 때, 할 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뭐가 된다? 바다사자가가 이제 된소리로 바뀝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외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보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우면 가장 좋겠지만 다 외우기 힘들다. 그냥 발음을 잘 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거의 한 80% 이상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가 나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계속 풀고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을 계속 다 기억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면서 잠깐 한 5분? 한 3, 4분 정도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물 마실 사람은 물 마셔주세요.